징계가 과하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요.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얘들을 벌 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방 효과예요. 이런 거를 하면은 너희 스포츠 인생 끝날 수가 있어.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갖고 있는 징계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있죠. 높더라고요. 있죠. 나중에 내용을 좀 파악해 보니까 6개월이면 이 선수들이 앞으로 네. 대학에 가거나 프로에 드래프팅 하거나 하는데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징계 수준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재고해 달라라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세 번째 의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저희가 시작부터 계속 지금 일베와 싸우고 있는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저도 참 좋아하는 걸그룹 리센느 우리 경상도 거제 출신의 원희 이 원희가 유튜브에서 무섭노 한마디 했다가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일베식 표현에 휩싸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상도 출신인 우리 작가님한테도 한번 물어봤잖아요. 이거 무섭노 이거 사투리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솔직히 이게 사투리 같았는데 김 의원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죠. 이게 일베식 표현과 아닌 것의 차이 뭔가요? 깔끔하지는 않고요. 의도? 네. 그러니까 이게 노자를 붙이는 게 과거에 이제 일베에서 나온 거는 맞고요. 네. 근데 모든 상황에서 뭐하노 자기들끼리 이제 하고 이제 네. 운지라는 표현, 운지천 예전에 이제 최민식 씨가 광고를 하면서 네. 나는 자연이다 하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바위에서 네. 뛰어내리는데 있었죠. 그거를 네. 이제 운지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노무현이 운지했다. 예를 들면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좀 너무 심한 비하네요. 뭐 예를 들면 그런 네. 식의 이제 몇 가지의 표현들과 밈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노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은 실제 경상도 사투리에서 네. 노를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죠. 옛날에 강산에 밥 먹었나? 밥 먹었노? 뭐죠? 근데 네. 보통은 밥 먹었 노라고 하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밥 묻나. 밥문나. 밥문나 그렇죠. 경상남도 문나. 쪽에서는 밥문나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밥문노라고 하면은 약간 어색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노를 썼다고 어미의 노를 썼다고 이게 와그라산노 강산에 가 부르고 뭐 그랬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조국 대표가 자기 페북에다까지 올려가지고 이걸 하는 게 좀 웃기던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페북에다가 올려가지고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서 사용한다. 이거를 본인이 친절하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네. 뭐 이거에 이분이 르센느? 리센느입니다. 이분 죄송합니다. 또 올드하시네 우리 김 의원님. 리센느 몰라요? 리센느? 아니 아는 대충 알아요. 원이 뭐, 거제 야호. 배워서 압니다. 배워서. 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맥락을 봤을 때 맥락을 봤을 때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는 저는 1도 그렇죠. 못했어요. 이거 뭐 조롱하려고 그거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주변에서 써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경상도 거제추니까 사투리라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굳이 조국 전 대표께서 이거를 참전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왜 정말 심심하시구나 이분이 지금 이분 할 지금 일이 뭐 정치 안 하시나요? 왜 이런 걸 지금? 당대표 사퇴하고 지금 네. 평택에 거주하고 있대요. 지금. 평택엔 계신데요? 네, 평택에 있다고 김 하더라고요. 의원님의 원픽 평택. 예, 그래서 평택을. 평택을 너무 좋아해. 네. 평택에 있다고 하는데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또 죽창가 부르고 뭐 이런 것처럼 잘 걸렸다 이놈 이건가요? 굳이 지금? 이거를 이런 의도가 딱 보이지 않는데 왜 이거를 조국 대표가 굳이 끌고 오는지 이게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제 관종 정치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관종 정치. 그렇게까지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알아서 자기들끼리 이거 가지고 필요하면은 논쟁을 하게 하면 되지 정치가 여기까지 명백하게 모욕의 의도가 있으면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면은 그냥 끼지 마라 정치인들은. 이준석 대표가 자기의 페이스북에 일침을 날렸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뜬금없이 경상도 사투리를 향해 죽창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그냥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 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적을 했는데 정 의원님은 비록 경기도 출신이시지만 이 경상도 사투리를 둘러싼 일베 논란 최근에 좀 주변에서 실제로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었나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이 논란이 있기 전에 노를 붙이는 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실 잘 몰랐었어요. 원래. 뭐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가끔 저희 가족 단톡방에 네. 뭐하노 뭐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뭐하노가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일배식 표현을 써갖고 모한호를 했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경상도 사투리에도 모한호 이거 있죠.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모한호 있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사실 좀 어려웠었는데 정치의 영역이 좀 불필요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또 있는데 지금 배제고 야구부가 사실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으로 5.18 성역화 논란까지 이어졌었는데 지금 저 사진이 배제고 앞에 아마 화환을 보낸 사진일 겁니다. 소위 너네 이런 식으로 역사도 모르는 놈들아 야구만 잘해서 되겠니? 라고 이제 그 야구부 학생들 그리고 그 배제 고등학교를 사실 좀 공격하는 비판하는 아마 취지의 화환으로 보이는데 오늘 그래서 지금 광주 제1고를 찾아간다고 해요. 찾아가서 사과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논란 김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일단 네. 난장판 됐다. 난장판. 여기저기서 다 밥숟가락 얹고 이진숙 의원은 저기다가 이진숙 의원이랬죠. 의원. 화환 보냈잖아요. 맞아요. 화환 보냈어요. 조화 보내는 것도 좀 과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조화를 보낸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조화. 근조 처음에 아, 보낸 거는 네. 민주주의에 대해서 네. 너희 학교가 이거 잘못한 거 그러면서 그랬다가 그 저거네요. 다음에 저 방금 저 사진. 네. 축하 화환을 보낸 거잖아요. 저게 화환을 보낼 일입니까? 얘들이 잘못한 거는 명백하고 네. 여기에 이제 이병태 개혁 규제 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이 뭐 이제 표현의 자유 얘기까지 하면서 이게 난장판이 된 뭐 김일성 사진 붙들면서 우는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 성역이다 얘기를 했는데 뭐 제 의견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 있는데 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표현의 자유하고 조롱, 혐오, 차별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아,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표현의 자유가 있죠. 네. 근데 남을 조롱하거나 혐오하거나 차별을 하면은 그에 맞는 징계가 사회적 징계가 됐든 여론의 징계가 됐든 아니면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거기에서 그 기관의 징계가 됐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5.18을 빼고 네. 5.18을 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대머리가 있어요. 머리 숱이 없는 사람이 네. 있어요. 경기를 하는데 와 눈이 부셔서 치지를 못하겠다. 뭐 예를 들면 네. 눈이 부셔서 내가 스포츠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얘를 징계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조롱인데 네.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네 얼굴이 까매가지고 경기장이 어두워서 내가 경기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징계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조롱과 혐오와 차별은 징계 대상이에요. 네. 게다가 왜 이제 스포츠는 더더욱 심해요, 그거에.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신설된 룰이 뭐가 있냐면은 이 입 가리고 네. 말하는 것 자체를 징계를 해요. 뭐라고 말을 하든 입을 가리고 말을 하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그 선수가 있는데 그 이게 그 월드컵에서 한번 나왔죠. 네, 예. 월드컵 최근에 룩이 새로 이렇게 생겼죠. 입 이게 가리고 이렇게 인종비하 발언해가지고 뭐 이런 인종비하 발언 정확하게 카메라 안 말씀드리면은 잡히게.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벤피카의 잔루카 프레스티아니가 입을 네. 가리고 동성애 혐오 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로 아예 피파에서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거를 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얘는 그 20살 메시라고 불렸는데 월드컵 6경기 출장 정지로 월드컵에 못 나갔어요, 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포츠는 스포츠맨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있는 거예요. 스포츠에서는 있죠. 이러면 안 되고 더더욱 유소년은 안 된다. 왜냐면은 이게 깨지면은 난장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뭐 어디에 촌놈이 왔네, 어디가 맞아요. 왔네 그러면서 이제 난장판 되니까 스포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스타벅스 코리아는 왜 징계 안 하냐? 징계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네. 여론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200억 줄었다자고 하잖아요. 그거는 알아서들 판단하는 거고 징계를 할 수 있는 데는 징계를 해야 된다. 징계가 과하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요. 저는 네. 이견이 있는데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거를. 이게 얘들을 벌 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방 효과예요. 이런 거를 하면은 너희 스포츠 인생 끝날 수가 있어라는 거를 예를 들면 경각심을 심어주는 다른 팀의 예방 효과가 있는 거. 2021년에 포츠머스 유소년 축구단에서 잉글랜드 축구팀 흑인 선수들 가지고 자기들 단톡방에서 야, 쟤들 왜 이렇게 까매? 인종비하를 했군요. 그렇게 했는데 걸렸어. 그래서 퇴출됐어요, 3명 다. 니들은 축구를 할 자격이 없어라고 해서 다 퇴출돼 버렸습니다. 인성이 먼저다. 2021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백인 팀하고 네. 저기 히스패닉
중심의 팀하고 붙었는데 백인 팀 쪽 그 응원단인가 그쪽에서 멕시코 빵 던졌어요. 얘네 우승 취소되고요. 그 다음에 세 경기가 아니라 세계 대회 출전이 그 포스트 경기를 못 나갔어요. 이 팀 전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과하다고 하지만은 선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징계가 돼야지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오늘 뭐 김준일 의원이 오늘 평론 중에 가장 지금 목에 핏발을 네. 세우고 열변을 토하셨는데 정 의원님도 이 징계 논란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하신 것처럼 네. 징계가 필요하다. 네. 여기 공감해요. 뭐 제가 지금 필요하다. 다른 뭐 네.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뭐 표현의 자유다, 이진숙 의원처럼 이렇게 화환을 보낸다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처음에는 전 징계 그 6개월 출전 정지가 이 선수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수준인지 몰랐기 때문에 네. 처음 들었을 때는 일정 그런가 부분 보다. 접점을 찾았나 보다. 왜냐하면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갖고 있는 징계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있죠. 높더라고요. 있죠. 어떤 경우에는 뭐 5년 이상 선수 생활 금지를 하기도 하고 해서 6개월 정도면 그 접점을 찾았다라고 처음엔 일견 판단했는데 나중에 내용을 좀 파악해 보니까 6개월이면 이 선수들이 앞으로 네. 대학에 가거나 프로에 드래프팅 하거나 하는데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처럼 징계 수준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재고해달라라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징계는 해야죠. 그래야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못됐고 다른 선수들도 다른 팀들도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경각심 생각하기 갖겠죠. 때문입니다. 근데 이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배재고 선수들이 얘기를 했었을 때 네. 그 광주일고 학생들이 얘기했었을 때 이 학생들이 과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 아까 뭐 인종 비하라든가 동성애 비하라든가 이런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그랬을 수 했을 있죠. 가능성이 크다고 네. 봐요. 모르고 했을 수 네. 있다. 그 심각성이나 뭐 이런 트라우마가 저 학생들에게 그 광주일고 학생들에게 네. 줄 영향 정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징계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협회에서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뭐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중징계가 아니다라고 네. 판단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걸 재심을 요청했었을 때 조금 더 징계보다는 그러니까 뭐 계도와 네. 교육, 훈육 이런 쪽에 관심을 더 많이 준 조치가 나섰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주일고 학생들 그렇죠. 만나서 사과하고 5.18 민주화 묘지 가서 참배하고 이런 것들이 병행된다면 과거에 뭐 여러 논란이 됐었을 때 뭐 봉사활동을 그럴 수 명령했다거나 있죠. 네. 교육 이수를 강제했다거나 이런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저 광주일고 갈 때 구보로 가고 갔다 오면서 또 구보로 오고 운동선수. 근데 이게 네. 또 하나는 네. 이런 거 있어요. 프로 선수였다면 이게 성인이었다면 저는 6개월 출장 정지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프로일 때는 프로 야구 선수였다면 네. 그럼 이제 본인이 6개월만큼 뭐 연봉을 못 받는다든가 그 충분한 징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추어 선수들 특히 미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6개월 정지는 과하다는 지적들이 있다는 것도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조금만 네, 더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댓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지금 뭐 지금 댓글에서도 지금 예, 뭐 예. 엄청 논쟁이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네.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학살을 당했죠. 예. 공권력. 예를 들면 홀로코스트 만세 경기 중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은 다 징계받죠. 징계 정도가 아니라 그 팀은 거의 퇴출이죠, 퇴출.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기본적인 컨센서스예요. 본인이 광장에 나가서 내가 홀로코스트 만세를 하든 5.18은 다 뭐 하든 그거는 지 표현의 자유예요. 그게 이제 저기가 얘기한 이병태가 얘기한 이제 표현의 자유인데 네. 김일성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을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6.25 지금 뭐 이렇게 긴 추념식 하고 있는데 들어가 가지고 김일성 만세 외친 거예요.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상대가 있는데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내가 광장에서 혼자 외치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스타벅스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조롱, 혐오
혐오, 차별 이거예요. 눈 찢으면은 우리 빡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월드컵 때 나왔잖아요. 지들 뭐 잘났다고 눈을 찢어. 네. 지들 뭐 잘난 게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지 말아 좀. 네. 자, 여러분 뭐 정치 혐오와 조롱 피해야 합니다. 역사도 공부해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마지막 그 순서 이병태 규제합리위원장이 네. 이 얘기에 참전해갖고 네. 지금 상당히 좀 민당 내에서는 좀 당황하는 분위기죠. 엄청난 네. 논란이죠. 굉장히 당황하죠. 지금 뉴 이재명인 줄 알았다. 데려왔더니 뉴 이재명 데려온 사람 지금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김용남 전 후보, 예. 그 아니 지금 우리 이현주 의원, 안 그래도 우리 지금 또 이혜훈 의원 준비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냥 이어서 하면은 준술리 뭐 이분이 적통 따지는 정당인데 왜 근본 없는 철새 김용남 이현주는 받았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뉴 이재명 이런 분들. 뉴 이재명 받아왔더니 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네. 이런 식으로 또 이건 이제 본인들이 적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A그룹 이게 A그룹은 또 사실 문조 톨레이와 싱크로율이 한 90% 되거든요. 네. A그룹들. 이번 전당대회 내에서도 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또 이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 질문 바로 이어서 여쭤보면 저희 또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시죠. 박수현 님이 심각한 77법 이야기 안 해요? 저는 사실 이게 77법이 뭔지 몰랐는데 이게 지금 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이거를 요새 인터넷에서 77법이라고 하나 보죠? 제가 사실 네. 부탁해 그거를 했거든. 아, 그래요? 77법. 정보통신망법이 이제 7월 7일부터 그렇죠. 나오는데 네. 그거 부탁해야지. 그럼 이제 그거 부탁해 하시고 김 의원님 뭐 77법에 대한 뭐 이거 저희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볼까요? 다뤄보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현님 다음 주에 다룰 테니까 친구분 10분 데려오십시오.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더 그러면 저희가 다단계 골라보면 무서워. 이 다단계 해야 돼요. 영업 안 하면 안 들어와요. 지금 뭐 다음에 계신 우리 3만 명의 시청자분들을 유튜브로 좀 끌고 와야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끌고 오죠? 근데 저번 주에는 이분들이 다 나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남아 계시네. 논쟁적 이슈로 하니까 또 그런 건가? 네. 자, 그러면 질문은 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부탁해 한 분씩 들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준비하시? 저는 네, 사실 정의원부터. 그 네.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77법. 내용인데 네. 이게 77법이 내일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데 네. 이게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입니다. 원래는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겠다. 네. 근데 아까 뭐 조국 전 의원이 얘기를 했었던 무섭노에 대해서도 네.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두고 정치적으로 막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의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부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정부가 언제부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라고 판명할 수 있게 된 겁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헌법 21조인가는 사전 검열을 금지한다는 또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77법이 본격화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 내가 가진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 보면서 네. 얘기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 민주당이 어떤 그 당리당략적인 목적에서 시작된 법안이다라고 네. 해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굉장히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켰었던 건데 이거 77법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준일 의원께서 준비하신 한 줄 평 누구에게 한 줄 평을 남기시겠습니까? 네, 뭐 논쟁은 할 수 있는데 네. 아무 말이나 하지는 말자. 논쟁은 할 수 있지만 예. 아무 말이나 하진 말자.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이게 혐오와 뭐 조롱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존중은 합니다만은 그건 본인의 감수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아무거나 표현의 자유 갖다 붙이지 말고 징계가 합리적이네 아니네 과하네 아니네 가지고 논쟁을 벌일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정치 이슈화돼서 화환 보내고 조화 보내고 이런 거 좀 하지 마. 왜곡된다 이게. 그렇죠. 좀 우리 합리적으로 차분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